여러분은 어제 몇 시간이나 주무셨습니까? 혹시 8시간을 충분히 잤는데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다시 눕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으셨나요? 낮 시간 동안 이유 없는 무기력증이나 집중력 저하 때문에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많은 분이 이런 증상을 단순한 만성 피로나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노화 현상으로 치부하고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의사인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환자분들의 데이터를 보면 그 원인은 의외로 밤사이 여러분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에 있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코골이는 단순히 주변 사람의 잠을 방해하는 소음 공해 수준에 머물지 않습니다. 소리가 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공기가 통과하는 통로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소리가 멈추는 무호흡의 순간은 우리 몸의 모든 장기에 산소 공급이 중단되는 비상사태를 뜻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조용한 살인자가 어떻게 우리의 혈관을 망가뜨리고 뇌세포를 파괴하는지, 그리고 왜 기존의 수술이나 양압기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파헤쳐 보려 합니다. 의학적으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이 무서운 진짜 이유는 저산소증 때문입니다. 숨을 멈추는 순간 혈중 산소 농도가 급격히 떨어지면 우리 뇌는 생존을 위해 교감신경을 극도로 활성화합니다. 심장은 부족한 산소를 전신에 보내기 위해 평소보다 훨씬 강하고 빠르게 펌프질을 시작하죠. 자는 동안 쉬어야 할 심장이 밤새도록 전력 질주를 하는 셈입니다. 이 과정이 매일 밤 수년간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곳은 심혈관계입니다. 고혈압 환자의 상당수가 수면 무호흡증을 동반하고 있으며, 이는 심부전이나 부정맥, 나아가 돌연사의 원인이 되는 심근경색으로 이어집니다. 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뇌세포는 서서히 죽어나가고, 이는 치매 발병률을 높이는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또한 인슐린 저항성의 문제를 일으켜 당뇨병을 악화시키기도 하죠. 결국 코골이 치료는 단순히 소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전신 질환으로부터 여러분의 수명을 지키는 예방의학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 치명적인 코골이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저는 환자분들의 입모양부터 확인합니다. 우리는 본래 코로 숨을 쉬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코 안의 점막과 미세한 털들은 외부의 먼지와 세균을 걸러주는 필터 역할을 하고, 차가운 공기를 체온에 맞게 데워주는 온도 조절기 역할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입으로 숨을 쉬는 구강 호흡이 시작되면 이 모든 방어 체계가 무너집니다. 입으로 들어온 건조하고 차가운 공기는 목구멍 안쪽의 편도와 아데노이드를 자극합니다. 자극받은 조직은 붓게 되고 자연스럽게 기도는 좁아집니다. 더 심각한 것은 입을 벌리는 순간 턱 근육이 이완되면서 혀가 중력에 의해 뒤로 처진다는 점입니다. 혀뿌리가 기도를 덮어버리니 공기가 지나갈 때 거친 마찰음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듣는 코골이 소리의 실체입니다. 즉, 구강 호흡을 멈추지 않는 이상 코골이 완치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누구는 살이 찌지 않았는데도 코를 골고, 누구는 코 수술을 했는데도 증상이 여전할까요? 답은 턱 관절에 있습니다. 아래턱의 위치가 기도의 넓이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턱이 정상보다 뒤로 밀려있는 하악 구태 구조를 가진 분들은 자는 동안 기도가 폐쇄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턱 관절이 단 1mm만 뒤로 밀려도 혀뿌리는 기도를 압박하기 때문이죠. 또한 상악궁, 즉 위턱의 너비가 좁은 경우 아래턱이 안정적으로 위치하지 못하고 자꾸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제가 임상에서 강조하는 치료의 핵심은 바로 이 턱관절을 올바른 위치로 견인하여 기도를 물리적으로 확보해 주는 것입니다. 턱이 제자리를 찾으면 혀는 자연스럽게 입천장에 붙게 되고 기도는 시원하게 열립니다. 턱관절은 단순한 관절이 아니라 우리 몸의 숨길을 여는 마스터키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가 제안하는 3가지 단계입니다. 첫째, 구강 내 균형 장치에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자는 동안 아래턱이 뒤로 밀리지 않게 고정해주는 장치는 기도를 확장하는 데 가장 직관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둘째, 코 호흡의 습관화입니다. 낮 시간뿐만 아니라 잠자는 동안에도 입이 벌어지지 않도록 의료용 반창고를 입술에 부착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억지로라도 코로 숨을 쉬게 되면 기도의 염증이 줄어들고 숙면의 질이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영양학적 보완입니다. 기도를 지탱하는 근육의 탄력이 떨어지면 코골이는 심해집니다. 근육과 신경 전달에 관여하는 타이로신이나 트립토판 같은 아미노산이 풍부한 식단을 챙기십시오. 근육의 긴장도가 회복되면 기도가 허탈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들이 여러분의 밤을 바꾸고 나아가 활력 넘치는 아침을 선사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숨길이 열릴 때 삶의 질도 함께 열릴 것입니다. 지금까지 의사 박성재였습니다.